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루키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시선으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 TBT의 임정욱 대표님 세 분의 심사위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심사위원님들 모두 다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쇼케이스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발표 시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업당 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고요. 5분이 지나면 발표는 중단이 된다는 점 숙지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역시 5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이런 예리한 통찰력 있는 질문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쇼케이스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하는 기업은요, 그만큼 많이 떨리겠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고객의 커머스 데이터를 취합해서 비즈니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액션 플랜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기업입니다. 라플라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머스를 위한 AI 대시보드 라플라스 대표 박병민입니다. 네, 현재 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통계 분석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솔루션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이상의 회사에서는 보통 그로스 해킹 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21년 기준만 하더라도 연간 최소 3억 1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SMB 사업자, 영세 사업자의 기준으로는 굉장한 고비용으로 인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보통 직감으로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외부몰이 성장함에 따라 자사 고객군의 데이터가 외부로 흩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줄 솔루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라플라스 애널리틱스를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데이터만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통합해드리고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대시보드를 생성해드립니다. 필수 통계 지표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문제점 진단 페이지, KPI 추천 페이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각 통계 지표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트렌드가 상승하는지, 그리고 직전 월, 직전 분기 대비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일 업종 대비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를 AI가 모두 탐색해서 간단히 요약된 텍스트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때 앞선 페이지에서 간단히 클릭만 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디테일한 차트 페이지에서는 판매 채널별 그리고 브랜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오픈 베타 서비스를 운영했고 현재는 데이터 연결 고객사가 약 26개사, 오늘자 기준으로는 30개사가 되었습니다. 고객사의 연매출을 총합해 보면 약 1,5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월 구독 모델입니다. 총 3가지 플랜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어떤 문제를 진단해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차트를 제공해 드리는지, 어떤 액션 플랜을 추천해 드리는지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23년 연매출 목표는 100억 원입니다. 사스는 매출과 매출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된 사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연매출 대비 최소 6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의 기업가치 목표도 600억 원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 페이드 유저수는 2,400명, 그리고 평균 청구 금액은 5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타겟 세그멘테이션은 월 매출 1억 원 이상인 온라인몰 사업자입니다. 각사의 IR 자료를 종합해 보면 국내에는 약 27,000여 개사의 잠재 고객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잠재 고객사의 약 8.7% 수준만 모객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연매출 100억 원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 고객사를 모두 라플라스 고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B2B 사스 시장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2.6%, 미국 시장에서는 1.9%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는 1,640억 원 수준입니다. 네, 다음은 팀 구성입니다. 라플라스의 파운더이자 CEO인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식 매매 시스템 개발을 경험했고 카카오에서는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석을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팀원은 총 8명의 엔지니어, 1명의 UX 디자이너, 1명의 경영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는 저와 함께 카카오에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경험했던 팀원들이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다국적 경험이 풍부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라플라스는 커머스 SMB 사업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회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플라스의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세 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정욱 대표님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아주 흥미롭고 좋은 시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믹스드 패널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들은 한국 이 이커머스 환경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또 경쟁이 또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하고 가격이 좀 이렇게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프라이싱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믹스 패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믹스 패널을 설치하려면 들어가는 공수가 이제 개발자가 세팅을 해준다거나 좀 더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페24나 스마트 스토어에 계정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믹스 패널은 설치한 순간부터 데이터가 쌓이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까지 전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AI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프라이싱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타사 경쟁사나 협력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프라이싱을 먼저 참고를 했고요. 또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좀 가격을 지불하실 수 있는 좀 더 타이트한 금액을 설정해 놨고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좀 더 타이트한 금액에서 나중에 내리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는 부족한 편이라서 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카페24를 예를 들면 재구매율이 제대로 된 재구매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제가 재구매를 했는데 11월에는 또 내가 몇 번을 샀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호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구매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각 유저의 플로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한 재구매율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업에 인사이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솔루션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혹시 이게 어널리틱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대응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추천해주거나 어떤 가이던스를 주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12월에 정식 버전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는 문제점 진단에 초집중을 하는 타이밍이고 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약간 룰 베이스로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로스 실험실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이 그로스 실험실에서는 각 문제점에 대해서 각 회사가 하고자 하는 커스텀 전략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일자, 종료 일자를 입력하게 되시면 성과 측정 리포트를 저희가 발행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들 그리고 실제 성과 지표를 통해서 이런 액션 플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리려던 걸 해주셨었는데 그 SMB들 입장에서는 몇만 원이라도 생각보다 지갑이 잘 안 열린다라고 하는 저도 예전에 이제 산업기능요원 할 때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계획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비용에 대한 거나 분석보다도 사실 SMB가 가장 관심 가지는 건 매출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공하는 애널리틱스 플랫폼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풀면서 업셀링하면서 고객 관리 자동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차징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조금 첨언 드리자면 일단 믹스 패널 같은 경우에는 MAU 기반으로 아마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의 성격상 주문 건수 기준으로 프라이싱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성장해야 되는 업체들은 보통
월 평균 주문이 1,000건 미만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평생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게 하고 성장하셨을 때 프라이싱으로 진입하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네, 1년 동안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준 라플라스 테크놀로지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업 만나봐야겠죠. 디지털 음악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포맷을 제시하는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3PM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직 NFT 스타트업 3PM의 임지순입니다. 음악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년 전에 인터넷과 MP3의 등장, 그리고 10년 전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재편되어 왔고, 음악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안에서만 20조의 시가총액을 이루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마켓캡은 10조로 쪼그라들었다가 스트리밍 대신에 덕분에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음악이 이제 전성기이고 물리음반 시장은 마치 사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국내 기준으로만 봤을 때 물리음반의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 차트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사실상 K-팝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듣기 위한 음반의 소장이 아닌 순수하게 소장하기 위한 아티스트의 활동기를 가지기 위한 소장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팬더스트리의 굿즈로 돌아왔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만 음반 시장은 여전히 5천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리음반의 제조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당한 양의 탄소 배출과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K-팝의 팬들은 특히 여러 가지 이벤트 응모 등을 위해서 수십 장의 이제 동일한 음반을 이제 구매해 놓고도 집에서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예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시장이지만 소규모 레이블이나 인디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리 음반의 제작이 어렵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반을 산다는 행위, 이 나름대로 업계에서 중요한 덕질을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저희 팀은 NFT에서 찾았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위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그리고 최근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NFT는 4년 전에 등장한 이래 NFT 자체의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00, 300%의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NFT가 MP3 그리고 스트리밍을 뒤를 잇는 새로운 음악 시장의 미디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로 음악 자체를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밴더스트리에서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NFT 시장에서 아직까지 음악 콘텐츠나 뮤지션들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 소장품, 컬렉터블, 아바타나 게임 혹은 미술 시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게임이나 미술 시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NFT 때문에 오히려 뮤지션들은 기회를 보고서도 그 위에 올라타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3PM 팀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뮤지션을 위한 원스톱 NFT 음반 발행 서비스입니다. 미술만 담을 수 있는 NFT에서 저희는 여러 개의 음원과 영상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등의 컨텐츠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결합했고, NFT와 음반 수집가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NFT를 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인터페이스까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 음악계에서의 유통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디 뮤지션이나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음악 콘텐츠 IP를 받아서 NFT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고 이것을 NFT 플랫폼에서 유통하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뷰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역할이 유통사에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3PM은 NFT 레이블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매한 이 도지 사운드 컴필레이션이라는 앨범은 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지도를 가진 3명의 뮤지션에게 한국의 유명한 프로필 아바타 프로젝트 도지 사운드 클럽의 아바타를 붙여서 기획 음반을 제작함으로써
333장의 한정판을 3분 만에 이제 완판하는 기록을 세웠고, 이런 식으로 NFT라는 매개체에 맞고 이 커뮤니티의 많은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3PM은 지난 5월에 창업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고, 이름이 3PM은 이유는 MP3를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의 복제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상징을 뒤집겠다는 의미와 포부를 가지고 있고, 저희 팀은 2017년부터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연구해온 R&D 팀과 그리고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한 경험과 함께 스스로도 뮤지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표, 그리고 각계에서 이제 굉장한 경력을 갖고 있는 풀스택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국내 유명 음악 평론가, 그리고 법률 전문 사무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PM의 발표였는데 저는 3시인가 했는데 MP3를 거꾸로 해서 3PM이었군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김서준 대표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NFT 섹터에서 음악을 이렇게 쉽게 그 레이블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좀 대중화된 솔루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DJ들이 이제 좀 홍보성, 이벤트성으로 좀 해본 적은 있지만 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계신다고 느꼈고요. 그 뭐 우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씬에서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그 올해 초에 원래 유명했던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마치 그냥 그대로 스캔 뜬 것처럼 NFT로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디지털 아트 옥션에서 팔았던 게 엄청난 하이프가 있다가 거의 다 지금 꺼진 상태고, 그래서 이 미디엄이 바뀔 때에는 그 컨텐츠의 속성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원래 유명한 그런 형태의 그림보다는 지금 NFT 쪽에서 잘 되는 것들 보면 메타버스 게임에서의 어떤 뭐 땅이나 아니면은 크립토펑크나 BAYC처럼 메타버스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진 IP들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원래 있었던 인디 음악가들의 그냥 평범한 그런 음악을 NFT 형태로만 만들어서 유통한다고 의미는 있지만 그게 완전 새로운 어떤 물결을 크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결국은 크립토 네이티브한 어떤 그 아바타 같은 것들이 등장한 것처럼 그 크립토 네이티브한 혹은 NFT 네이티브한 음악의 포맷이나 형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원형을 잘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이 최근까지 2개의 음반을 찍고 뭐 연말까지 몇 개를 더 찍을 예정인데, 음반을 찍으면서 느끼던 그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해 주셨고요. NFT 씬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들이 NFT의 수요 계층들이 일반적인 콘텐츠 수요 계층보다 훨씬 더 참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프로슈머 마켓에서 이들이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더 액티브하게 놀고 즐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뭐 아마 이런 고민 하고 계실 텐데 뭐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원래 음악 시장은 일방적으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시장인데, 그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험들 중에서는 그 컬렉터들이 그 그림을 좀 바꾸거나 그림을 소장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토큰으로 그 그림의 뭔가의 변형을 만들어내서 역사가 컬렉터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림을 바꿔버리면서 가치를 올리는 형태의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장르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 같이 함께 음악을 더 변형시키거나 바꿔나가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준 대표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만나봤는데요. 다른 두 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임정욱 대표님. 앞으로 그러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챌린지가 어떤 건가요? 많은 제휴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사실 제휴 측면에서의 챌린지를 겪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급자 시장 사이드에서 너무나 많은 디맨드를 겪고 있는 그런 마켓이고요. 오히려 공급자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요자들, 엔드 유저들이 아직은 모티베이션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전 글로벌하게 시장의 학습 효과가 필요한 그런 마켓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챌린지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참여형 미디어로서 어떠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음악씬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 발표였는데요. 3PM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이런 스타트업의 주제를 만나볼수록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다음 기업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꿈을 가능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상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소변 기반 AI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옐로시스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매일 버려지지만 중요한 체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소변을 이용해서 AI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옐로시스입니다. 저희는 작년 10월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되어 옐로시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팔은 만성 신장 질환자의 팔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이런 질환자들은 이렇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질환자들은 약 10억 명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약 6초에 한 번씩 한 명씩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절반은 본인이 이런 당뇨 신장 질환자인지도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매년 이런 질환자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학적 관점에서 이런 질환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머무는 화장실, 이러한 공간을 저희는 스마트한 건강관리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소변은 이렇게 다양한 멀티스텝의 단계를 통해서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검사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얻고 있는 그런 연계된 정보들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접근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멀티스텝의 과정을 좀 더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게다가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들을 제안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제품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토일렛 시스템입니다.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검사 시스템과 그리고 자동적으로 폐기가 가능한 생분해성 검사 센서 그리고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그리고 데이터를 잘 축적할 수 있는 서버 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앱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데일리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UX, UI가 들어가 있는 앱을 개발하였고 알고리즘이 도입되어 있는 서버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 시스템에 좀 더 많은 항목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의 진단학적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한 10,000명 정도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해서 해외 시장 확대와 그리고 국내에서도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원격 진료와 원격 진료 체계 등을 저희가 함께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여러분이 손쉽게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는 12월에 앱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이때 약 10,000명 정도의 데이터셋을 약국체인과 함께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리고 함께 개발되고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토일렛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서 그 디바이스에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검사셋을 주기적으로 검사지와 함께 구독 서비스 그리고 저희의 결과를 리포팅 해줄 수 있는 리포트 시스템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구독 서비스화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모으고 이 데이터셋은 추후에 보험사나 그리고 병원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등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 수익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드 투자로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시드 투자를 받았고 양산화와 그리고 인력 확보 등 그리고 마케팅이나 그리고 DBA 전문가들을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양산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저희의 구독 서비스와 소변 검사지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약 80억에서 650억 정도의 시뮬레이션 수익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약학대에서 학위 시절부터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고감도 진단법을 개발한 연구자이고 그리고 14년의 경력으로 저희 이제 소변 검사 시스템에 저희 진단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함께 공동 창업한 이종건 이사님은 삼성전자에서 28년 동안 기구 개발 및 의료기기 등을 개발함으로써 주요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요. 디자이너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센서 개발자들로 저희는 열심히 이 구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솔루션 제공까지 된다고 하니까 참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계속 이렇게 원샷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측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데요. 네네. 실은 이제 이런 시도들이 좀 여러 번 있기는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까 신장 질환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네. 신장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그 타겟하는 적응증이나 아니면 네. 그게 아니면은 어떤 환자 군 이런 거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스케일업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지 그 부분. 저희가 가장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질환자는 만성 신장 질환자와 당뇨 질환자를 가장 초기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현재도 많이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도입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하시는 타겟군이고요. 확장은 현재 저희가 이제 구현되어 있는 항목 중에 일반 건강관리자들 중에 그 케톤이나 그리고 pH 같은 항목들 그리고 소변 내의 잠열 항목 등을 통해서 식생활 관리를 하시는 일반 사용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 다이어터 생활건강 관리자들 중에는 다이어터나 운동하는 분들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네네. 솔루션. 그거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뭐 좀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조사에 의하면 솔루션이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대부분의 그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의존하는 정보들이 인터넷 정보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식습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따라하기가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제로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경우나 인터넷이나 책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통합된 그 맞춤형 솔루션으로 제공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 접근도도 높이지만 활용 접근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솔루션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 가격은 일반 검사지는 B2C 이제 일반 소비자가로 한 10,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기적으로 저희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 금액으로는 이제 한 월 4회나 그리고 월 8회 이런 단위로 저희가 판매했을 때는 금액을 좀 더 낮춰서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대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맞춤형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서 하고 건강 리포트를 같이 제공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센서를 그 네. 생분해성으로 한다는 거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실은 네네. 이런 검사 키트가 그 디스포절 문제가 좀 이렇게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데 혹시 네네. 수익 모델 자체를 그 네. 디스포절 쪽에 어느 정도로 비중으로 이렇게 수익 모델 잡고 계신지. 저희가 그 비중은 사실 그 검사지는 다 저희가 종이 소재로 변경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의료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면서 의료 폐기물 문제가 매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씩 실천해서 의료 폐기물을 종이화하고 의료 그런 제품들을 종이화하는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제가 현재 테스트해봤을 때에는 소변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도 거의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옐로시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기업 바로 만나봐야겠죠. 요즘 에코 스타트업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수질 환경, 이 녹조 문제를 아름다움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트와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질 환경계의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해 수질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이슈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트와의 강동우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녹조 문제는 취수원이나 양식장, 농업용 저수지 등에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약 1000여 개소의 자동 수질 측정망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 위에 떠다니는 부표 형태의 센서나 컨테이너 형태의 측정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서 단위에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정형 센서 말고 이동형 센서로 계속 움직이려는 여러 솔루션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충전이나 통신 등 완전 자동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졸졸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러면 사람이 페트병 떠다가 실험실로 가져가서 계속 돌려보는 등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험한 일이다 보니까 시간, 비용, 인력들이 소비됨과 동시에 올해 여름에는 심지어 연구원 한 명이 죽는 사고까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를 통해 녹조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환경청이 가지고 있는 녹조 예측 모델은 정확도의 50%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예측 모델은 한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맑아 보이는 물 상태에서 녹조의 시작을 포착을 하게 되므로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기 전에 조기에 방제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수령량용 로봇을 통해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물 밖에서 충전을 하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할당된 영역을 리을자로 움직이면서 수질을 측정을 하고, 혹시 녹조가 포착이 되면 이제 물을 섞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수질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공간적 데이터와 함께 로라 통신을 통해서 저희들 서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수질 지도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국소 지역부터 어떻게 물이 변화가 되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율운행에 대한 시나리오나 장애물 극복, 장애물 회피 등에 대한 안정화는 현재도 계속 거치고 있는 중이고, 실사 역시도 계속 좀 진행 중에 있고요. IP 역시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약 3천억 원의 규모의 돈을 담수의 수질 모니터링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자동 수질 측정망에만 약 1,100억을 쓰고 있는데, 이 중에 약 20%인 200억 시장을 1차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나 농림부, 지자체 등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수질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대당 월 150만 원의 규모로 규모에 맞게 대수로 조정을 하면서 렌탈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나 소모품 교체의 문제를 서비스단에서 계속 이렇게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기기의 수명과 오히려 데이터의 확보에 대한 풀을 계속 또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K워터 말고도 저희가 지금 태핑하고 있는 게 대전광역시나 국토경보공사,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기관들도 계속 태핑을 하고 있고, 저희들만이 수집 가능한 이런 면 단위 수질 데이터나 그런 자율운행 수령량 로봇에 대한 니즈는
뭐 여러 환경 업체라던가 정수장 개량화 사업에 들어가는 건축 토목 업체들, 대학 및 기관들, 그리고 뭐 여러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전남에 있는 한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의 스마트팜에 대한 니즈도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의 파트너사와 기술적 사업적인 역량을 계속 늘리려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까지는 좀 제한된 환경에서 운용을 하다가 저희가 K워터에 있는 각 지사의 콜에 따라서 올해 12월부터 군위와 창원에 시범 운행 설치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조달청부터 영업 활동까지의 로드맵을 현재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필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야만 수집이 가능한 환경 데이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면 단위 수질 데이터들이 2개년, 3개년 차가 모였을 때 오히려 건축이나 토목,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영역에 데이터 비즈니스로 확장을 해서 2024년에는 150억 규모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부터 만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 관련된 국내외 학회 활동이나 뭐 메타버스의 데이터 시각화 전공을 했던 대표를 포함해 뭐 AI나 로보틱스, 뭐 디자인 기획, 환경 평가 등 풀타임 7명과 파트타임 2명의 멤버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트와의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로봇을 그러면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인가요?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이렇게 구독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그리고 그 로봇 자체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직접 만드시나요? 어디 의뢰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는 로봇을 자체 생산하는 생산 시설과 시스템을 얼추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일에 한 대꼴로 계속 생산이 되는 중에 있고요. 뭐 전기라던가 충전 아니면 도킹, 설치, AS, CS 그리고 출장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모듈화에다가 이제 파트너사들과 연계로 아트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은 한 대당 약 15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렌탈, 구독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기계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되 오히려 데이터와 이런 서비스를 B2G 또는 B2B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녹조 예측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AI로 이제 예보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AI로 하려면 실은 녹조에 대한 어떤 발생 그런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까지 된 게 환경청이나 기상청의 데이터들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양만큼 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아트화에서는 어떻게 모집하고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공 데이터가 약 6개년치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돌렸을 때 사람이 직접 채수해서 공공 데이터를 올리다 보니까 로스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80%의 정확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AI 쪽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로스율이 적은 오히려 그 유기성과 연관성이 유추가 가능한 데이터 풀이 만들어진다면 그 정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점점씩 공공 데이터의 비율을 줄이고 저희들이 자체 수집한 데이터의 비율을 높여가면서 그 정확도를 올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은 뭐 로봇이라든가 지금 사실 골프장 해저드라든가 대학 기관 등에서 얼리 어답터 매출 발주를 들어왔으나 저희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기 생산부터 시범 설치 그리고 필드에 대한 테스트를 1차적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대한 어떤 실행이나 실질적인 어떤 컨설팅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커버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녹조를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의 현재 기기로서 구현이 가능한 것은 녹조계의 소화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조는 실제로 연안에서부터 얕은 물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페인트 뿌려놓은 것처럼 발산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은 수류 양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녹조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물을 에어레이팅하는 장비와 똑같은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녹조가 예측이 돼서 저희가 포착을 하게 되면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을 섞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걸로써 조기에 방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적어도 대청호와 같은 큰 곳이라면 2주 정도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참 담기지 않았던 그런 예리한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트와의 발표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5번째 기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스마트 도시 기반 지능형 실시간 위치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클로버 스튜디오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로버 스튜디오 대표 최태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미래에 드론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SF 영화처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드론 산업이 드론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길에 대해서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영월군에 드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2D 지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3D 지도 매핑하여 3D 관제하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들은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항공 교통 수단인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또한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당연히 UAM 사업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 속도에 따라 기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증가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데 문제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드론 회사들은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한 대의 드론을 갖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드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다중을 드론을 제어하거나 다중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문제점을 이슈로 위해서 저희들은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3D 매핑, 보디 라팅 기반으로 하는 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중 드론을 제어하거나 그다음에 비가시권 비행했을 때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아마 기존의 오퍼레이터는 한 대의 드론을 갖고 한 대의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한 대의 드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다중을 드론을 제어하고 다중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의 드론 회사처럼 기체를 잘 만드는 회사와 서비스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경쟁 관계로 하려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CES 2021, 2022 혁신사를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드론을 활용한 골프장 관리, 농업 방제, 그다음에 지자체를 통한 택배 배송을 저희들은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관제 데이터와 비행 데이터를 확보하여서 향후에는 UM 사업에 저희들이 진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내년에 한 3천억 규모의 시장에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내후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수요 실증 사이트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인 드론 관제 기술 기수와 그 다음에 비행 데이터를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정부 과제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국내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외산 솔루션을 갖고 하나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회사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향후에 UM 사업 또한 경쟁의 모드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경쟁사로 생각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기술과 2D 기반으로 저희들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D 기반이 아닌 3D 기반으로 4D 라우팅, AI 기반으로 하는 관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멤버 구성으로는 스마트 시티 관련된 프레임워크 구축하는 친구와 그다음에 AI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친구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친구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사이트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장이 확보되면 당연히 매출 규모도 점점 증가할 거라 보이고요. 향후에는 뭐 내후년 정도 되면 글로벌에 진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뭐 저희들은 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기체라 뭐 그 R&D 관련된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드론끼리 곧 플랫폼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 드론끼리 곧 플랫폼이 된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들이 관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클라이언트가 어디서 제일 빠르게 어떤 산업에서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고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레퍼런스는요, 두산의 수소 드론은 저희들 고객이고요, 저희들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영월에 저희들 납품한 회사는 저희 지자체고, 지금 지자체들은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그 관제 플랫폼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을 사면 그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걸로 조종하고 뭐 그걸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걸 할 텐데요. 왜 이 소프트웨어가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외산 솔루션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기술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이제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지 않으면 뭐 UM이 됐든 드론이 됐든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술 솔루션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타겟인데, 하드웨어 자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을 뭐 미국이나 중국을 이길 수는 없는 상태인데 소프트웨어만큼은 춘추 전국시다 보니까 거기에 포지션을 저희들을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네, 추가 질문.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좀 사례를. 사례들은 일단은 지금 뭐 물류 택배 배송을 한다라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는 수소를 파워팩을 딜리버리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쓰고 있는지, 이 수소량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서버는 클라우드에 미국 애저 서버에다가 적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이용관 대표님. 네, 그 이제 보통은 하드웨어가 이제 예를 들면 디바이스 단에서 발달을 하고 뭐 인프라 뭐 그 안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산업이 좀 발전하잖아요. 근데 드론이 생각보다 약간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그 다음으로 약간 못 이렇게 발전을 산업이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기는 한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조금 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돼서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만약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전망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드론 산업에 대한 좀 전망하고 그다음에 그게 생각보다 좀 늦었을 때 예를 들면 플랜 B로 생각하시는 뭐가 있는지 사업적으로. 네, 일단은 저희들이 최종 타겟은 UM 관제 시스템이고요. 그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드론 서비스 마켓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대1로 컨트롤했던 모든 서비스와 법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때 올해부터 아마 작년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법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에 관련된 택배는 드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나 하나 시스템이 그 UM 사업을 첫 번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화물을 먼저 택한 거는 물류 배송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첫째 핵심 모습은 관제를 어떻게 하는지, 라우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비행객을 어떻게 해서 충돌하지 않게 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26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서 개발한 서비스라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마지막 기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6번째 기업이죠. 마지막 기업은 국제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풀스택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자리를 함께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고스에서 비대면 신원인증 서비스 탁구의 제품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준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대표이사는 카네기 멜론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그 이후로 저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계속 연구해온 연구자이자 그리고 2번의 창업 경험이 있는 사업가입니다. CSO는 삼성 반도체에서 최첨단 기술을 분석해온 기술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는 10명의 팀원들과 함께 인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크게 시장은 굉장히 크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4년 새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서 서비스 사업자들 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생존을 위해 그리고 확장을 위해 빠르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 중에서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사업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핀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가상자동 사업자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커머스, 그리고 온라인 게이밍,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들은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그리고 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금전 거래가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가끔 큰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바로 아이덴티티 세프트, 신원 도용으로 인한 사기와 악성 행위들 때문입니다. 온라인 악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원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62%가 신원 인증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 인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신원 인증은 신분증을 이용한 신원 인증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신분증이 너무 많습니다. 크게 200여 개의 국가에서 3개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는 약 5,000개도 넘습니다. 신분증에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해도 각 신분증마다 언어도 다양하며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위조를 판단하기도 신분증의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원인증 자동화 서비스 아르고스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신원인증 서비스를 SaaS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은 단 2가지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증 촬영, 두 번째는 얼굴 촬영입니다. 단 2번의 촬영만으로 193여 개국의 외국인들을 단 5초 만에 고객으로 온보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신원인증보다 약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게 되면 신분증으로부터 정확하게 신원인증의 정보를 추출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고객의 얼굴을 촬영하게 되면은 얼굴로부터 얼굴의 특징들을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분석해서 신분증의 소유주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분증이 도용 여부 또는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위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조가 신원 정보가 확인이 완료되면은 그때 신원 인증은 완료되고 보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받고 있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자금 세탁 위험성 보고서와 함께 신원 보고서들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글로벌한 사용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비롯하여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국내에 약 20여 개 그리고 해외에 약 10여 개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신원 인증 건별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며 월간 그리고 연간 서비스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약 72%의 연간 서비스 갱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팁스 애트리 홀딩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비롯하여 팁스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은 약 8조에서 16조로 크게 증가가 기대되어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특히 핀테크 업체들 이커머스와 디지털 산업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원인증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는 작년 약 3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3년 전에 첫 번째 매출을 발생하여 작년에 미국에 진출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스택이었습니다. 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제가 5분이 딱 되자마자 올라오니까 대표님께서 참 긴장을 하시고 빨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쪽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KYC 플랫폼 정말 많이 찍어봤고요. 네. 근데 굉장히 큰 글로벌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그 상대적인 경쟁 우위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저희 신원 인증 서비스들은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블록체인 산업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자금 세탁 분석 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주는 통합 서비스로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새 NFT와 메타버스 굉장히 핫한 토픽이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저희가 NFT 기반의 서비스도 또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차별성과 핵심 경쟁력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 차별점이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현재의 KYC라고 하면은 보통 다 매 건마다 신원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고객사별로 이제 가입하고자 하는 서비스별로 신원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NFT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갑 소유자를 기준으로 신원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갑만 연결하게 되면은 기존의 KYC 승인되었던 정보들을 기준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에 온보딩하는 게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괜찮나요? 그때 딱 KYC 하는 순간 사진 찍어서 그런 시간적인 기록 같은 거는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출자와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제 취급하고자 하는 취득 서비스자 사이에서 법률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는 사실 중간에서 개인정보 신원 인증을 해주는 중간 사업자로서 역할만 할 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해볼까요? 그냥 기술적으로 좀 궁금해서 신분증 사진하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사진하고 실은 카메라로 찍었을 때 사진 정보가 훨씬 더 양이 많고 신분증에 있는 거 작을 것 같은데 매칭하는 과정에서 신분 인증을 할 만큼의 매칭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안면 인식 기술과 얼굴 비교 기술은 어떻게 보면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저희만의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 저희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신원이 매칭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안면 인식 기술보다는 위조 확인 기술에 저희도 핵심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래된 신분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쌍둥이라던가 등등에 대한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미 질문을 다 해버려서 근데 매출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단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중했던 블록체인 산업이 한국에서 올해 특히 확장하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조금은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또 다른 기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미국에 지금 상주해서 사업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법률적 제약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풀스택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6개 팀의 쇼케이스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함께 예리한 분석 또 평가가 이어졌죠. 함께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서준 대표님과 이용관 대표님, 임정욱 대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페스티벌 컴업 2021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주역 스타트업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도 가슴이 벅찼는데요. 스타트업의 생태계 리더들과 함께 더욱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려졌습니다.